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선 시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21세기에 서구 영역에서 G7 국가가 실제로 무력 침공을 하는 일이 설마 일어날까 했는데 일어났네요. 매크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제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니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또 어제 참 깊이 기억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전쟁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이제 시장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아주 애매한 자리에서 갭 다운을 했습니다. 360포인트를 살짝 깬지라 전쟁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지 애매했는데요. 하지만 반등은 오래가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가 시작되면서 지수를 줄줄줄 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매도는 사실상 종가까지 이어졌고 문제는 선물 옵션 플레이인데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그동안 휴식을 취했던 기관이 위클리 옵션 플레이가 재차 활성화되면서 콜 매도 중심으로 대량의 매도를 쌓아서 시장의 상승을 막아놓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풋옵션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풋 쪽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스캘핑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어쨌든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과 외국인만 거래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물 방향성이 아래로 잡힌 상태에서 시장은 중간 반등을 주긴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을 했고 12시 30분 이후에는 354선을 깨면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중 선물 매도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베이시스를 크게 눌렀는데 평균 베이시스 마이너스 0.4포인트로 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시장을 강한 힘으로 누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덕분에 현물 매도 차익 거래가 아주 세게 쏟아졌고 차익, 비차익 모두 4천억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선물 미결제 약정입니다. 12시 30분까지 무려 14,000계약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는데요. 선물 매매 주체를 보면 외국인은 그때까지 3천억 넘는 선물 매도를 좀 했고 또 개인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죠. 금융투자의 차익거래용 선물 매수 중 네이키드로 수정되는 분량을 제하면 3천억 정도는 롱 포지션을 잡은 거지만 어쨌든 오늘 대량의 선물 매도에 외국인들의 역할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생각하면 이번 월물이 쿼드러플 월물이죠. 즉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이 차익거래도 나올 수 있지만 옵션과 현물이 차익거래도 나오고 또 선물과 옵션이 차익거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만기 코앞에 두고 베이시스를 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잠시만요. 차익거래가 쌓이기 좋은 조건이 되죠. 게다가 12시처럼 12시 이후로 이 시장이 눌리게 될 때 외가격 옵션이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외가격 풋옵션이 매도 평균 단가가 죄다 뚫리게 돼서 어쩔 수 없는 환매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환매가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체결 우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풋옵션 스마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선물과 옵션이 차익거래를 일으킨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의한 선물 매도는 얼마 없었고 현물이나 옵션에 의한 차익거래가 선물 미결제 약정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 등 주요 지수 선물이 하락이 지속되고 또 원자재 가격, 특히 기름 가격이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서는 시장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며 야간 선물이 추가로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방금 마감한 미국 세션에서 시장이 전부 급반등을 하자 야간 선물은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이벤트 발생으로서 이제 리스크로서의 파워는 이제 상실된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을 끌어당길 동력이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콜옵션에 대한 환매 쇼인데 이게 이번 주에는 기대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내일은 한 주의 거래를 마감한 날이죠.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온다면 이미 콜옵션의 시세가 다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환매는 더욱더 안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물에 이 콜 매도 미결이 367부터 360까지는 얼마 쌓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367까지는 그냥 바로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콜매수는 이번 주에는 그냥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다음 주에 프리미엄을 중간중간 빼면서 몇 차례 콜옵션 슈팅을 주면서 이번 만기가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풋옵션을 85억 원어치나 매수를 했는데, 이것은 네이키드로 하방을 열은 것이라 의미 있는 수치는 맞아요. 또 현물 매수한 것에도 인버스가 200억이나 들어가 있고요. 물론 외국인이 풋을 샀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의미 있는 수치 하방 해지를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오늘 양매도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터질 위기에 처하면서 하방 해지를 했는데요. 풋 3, 4, 5를 손절매하고 또 추가 매수해서 약세 스프레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포지션은 선물이 345선, 그러니까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베팅이고, 만약에 전저점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 대비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번 월물에 벌지 못해도 더 깨먹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양매도를 하신 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깨지는 게 자연스러운 게 양매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은 그냥 무조건 벌어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그 2달에 깨지는 금액이 나머지 10개월 동안 번 금액에 가깝다면 계좌는 계속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본전을 지키는지 아니면 덜 깨진다 그러면 계좌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물론 양매도를 시도 때도 없이 손절하면 계좌가 남아나지 않겠죠. 하지만 평균 매도 단가를 넘긴다고 하면 사정없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어쨌든 급반등했기 때문에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점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점심 무렵 러시아의 지상군 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이어서 순차적으로 서남부 항구인 오데사, 동쪽의 돈바스 말고 서남부에 있는 오데사에도 이 병력이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거는 전방위 공격이 시작됐구나라는 의미예요. 참고로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맨 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인데, 크림반도의 동북쪽에 돈바스가 있고요. 서북쪽에 이 아까 얘기한 오데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북진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벨라루스 쪽, 북쪽에서도 남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유럽 증시에서는, 유럽 세션에서는 증시는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물로 따지면 갭다운 5%가 나온 하락이 나왔는데, 갭다운 5%가 나와서 반등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다행히 미국 세션 프리마켓 호가 들어오는 것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니까 미국 본장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래도 유럽은 절반밖에 반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품 시장도 난리가 아니었죠. 우선 아시아 세션에서 그 옥수수랑 소맥은 상한가에 갔고, 또 기름도 꾸준히 상승을 해서 유럽 세션 시작해서는 상승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기름은 10달러나 상승한 100.54달러를 기록을 해요. 와, 100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반성할 게, 저는 물론 이번 그 만기까지 기름 매도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일관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100달러? 이건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 앞에 겸손해집니다. 100달러를 갔네요. 네. 물론 이제 이후 눌림이 나와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는 한 98달러까지 내려왔고, 또 미국 시장 반등하면서 더 매도가 나와서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는 손절까지 나오면서 91.45달러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를 심각하게 달긴 했지만 어쨌든 100달러를 갔다 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이번에 원유를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름 숏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어제 다 손절매를 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심각하게 단 게 채권도 그렇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1.8%대를 보여주게 했어요. 아주 강력한 리스크 오프가 있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윗꼬리를 다 크게 달았습니다. 천연가스도 유럽 시장에서 6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다행히 미국이 반등을 하면서 밀려서 114.5유로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번 전쟁 리스크의 당사자이긴 하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본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아시아나 기타 시장들이 반등할 것인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시장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이 갭다운 마이너스 3%로 출발해서 바로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개별 종목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끊임없이 들어올렸고 특히 나스닥 위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당겨 놓았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있긴 했지만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사실상 종가 고가로 저점 대비 무려 100포인트, 1000포인트에 말을 해도 참 쉽지가 않네요. 1000포인트. 네. 나스닥 1000포인트라. 근데 어제 시장이 참 힘들었던 게 변동성이 거의 죽질 않았어요. 물론 시가가 과도한 갭다운이라 장 초반 매수가 들어온 것은 가능성 있는 얘기겠죠. 하지만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았던 시장이 분명 여러 차례 매도 압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력을 다한 매수세가 시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숏 커버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유럽 마감 때까지는 죽지 않았다가 유럽 마감 후에 비로소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동성은 백오데이션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급반등을 하긴 했어도 다른 형태의 위기는 아직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개별 종목 이야기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테슬라네요. 시가가 $700인데 종가가 $800. 이건 말이 안 나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야 그렇다 치고 메타 플랫폼스까지 급등한 것은 오늘 이 상승이 숏 커버링에 의한 상승이고 전쟁이 발발하면 무조건 숏을 치워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시초가부터 빠르게 포지션을 치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내려갈 때 변동성을 거의 살리지 않고 내려갔고 또 올라올 때도 변동성을 거의 죽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전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에 의한 투매가 아니에요. 전문 투자자들이 눌림 그리고 반발 매수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한 하락 조정은 끝났다고 봐요. 그럼 이제 상승은 뭐냐? 근데 이거는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 그 이슈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이번 사건 이후로는 이제 조심스럽게 리스크 온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2월이 저점이 이제 나왔다고 보고요. 3월은 이 자산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유럽 증시는 반등폭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 시간으로 ECB에서 성명을 낸다고 하죠.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도루묵이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 보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UBS가 러시아 채권 가치를 제로로 평가하면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거래하는 운용사들한테 마진콜을 날린 거예요. 물론 러시아 채권 익스포저가 얼마인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하위 티어 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운용사들은 상당히 피곤하게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채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담보로 파생 상품을 틀림없이 해지 목적이 됐든 투기 목적이든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럽 세션 초반에는 눌림이 있겠으나 그 눌림을 극복한다면 또다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시장 또한 변동성을 줄이기는 할 텐데 반발 매수도 크게 들어올 것으로 봐요.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전일 매도를 얼마 하지 않았죠. 막판에는 선물 매도를 또 거의 다 걷어버렸고요. 양 옵션 가격이 대단히 뚱뚱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죽이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반발 매수도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외가격 풋옵션 롤링 다운이 많이 일어나면서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되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우리 시장은 프리미엄을 죽이는 그런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쓰는 시점에서 파페치가 무려 40% 넘게 상승을 해서 $20를 찍고 있네요. 아주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숏 커버링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은 누가 안 좋은 뉴스만 내면 오히려 악재를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전쟁 리스크와는 관계없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롱 관점 유지하고 또 구리롱이나 오지달러 롱 같은 포지션 계속 유지합니다. 어려운 장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들 힘을 내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